네, 국내 최악의 민항기 사고가 발생했죠. 179명의 희생자를 낸 제주항공 참사. 사고 발생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원인 규명의 시계만은 아주 더디게 흐르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부터 무안에서 현장 취재를 이어온 김대한 기자와 함께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대한 기자. 네. 고생 많으셨는데, 자, 사건 당일부터 무안에서 직접 취재를 했죠. 육안으로 직접 본 그 사고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우선 저와 촬영 기자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쯤에 참사가 발생한 무안 국제공항 현장으로 도착을 했는데요. 네. 도착 당시에 굉장히 이제 어수선하고 여기저기 통곡 소리가 좀 들리기도 했고 좀 금방이라도 좀 정신을 잃을 것 같은 분위기가 들었습니다. 예, 현기증이 날 정도였던 예. 분위기. 상당히 많은 인파 속에서 이제 혼란스러운 분위기였다. 현장이 그렇게 그려지고 있네요. 네, 제가 도착할 당시만 해도 아직 유가족들이 많이 도착하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인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유가족이 그럼에도 이제 대기할 장소를 몰라서 본관 대회의실에 갔다가 우르르 다시 공항 1층으로 이동하는 등 이제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가 좀 없어 보였습니다. 예, 워낙 경황이 없는 상황이었고 당초 또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정리가 좀 됐습니까? 네, 유가족 대표단 선출을 해서요. 국토부 관계자 등과 수시로 이제 협의 과정을 거치고 이제 이후에 이제 선출된 대표단이 오전, 오후 이렇게 한 번씩 나눠서 이제 유가족들에게 상황을 공유하는 등 조금은 정돈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충돌 전후를 직접 본 목격자도 만나봤다고요? 예, 도착했을 당시 이제 신원 확인과 사고 당시 브리핑에 대한 전 취재를 담당하고 있었고 예. 이제 이후 서울에서 지원 인력이 왔습니다. 예. 그렇게 조금의 여유가 있어서 저는 주변 마을을 취재할 수 있었는데요. 예. 그렇게 사고 지점 직선거리 한 300m 가량 낙지집들이 이렇게 질비해 있습니다. 300m 거리에서. 예, 직선 거리 기준으로요. 예, 예. 그때 당시에 사고 목격자인 이근영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근영 씨의 기억 참 소중한 상황일 것 같은데 당시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던가요? 네, 우선 그가 최초 제주항공 이제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항공기를 목격한 것으로 기억하는 시간은 정확하진 않지만 12월 29일 오전 8시 30분쯤으로 기억한다고 합니다. 예. 이제 아침 장사 준비하던 시간이었다고 해요. 예, 예. 그래서 평소에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려서 곧바로 활주로로 나가 봤고 이게 문턱이 높지 않아서 이 활주로가 굉장히 훤히 보이는 그런 풍경이었거든요. 그래서 들여다 보이는 곳을 바라봤다고 하고 예. 이후 이제 쾅쾅쾅 서너 번의 소리가 나길래 안 들리는 소리라 밖에 나가서 쳐다보니 비행기가 착륙을 하고 있었다. 원래 활주로 방향으로 향하던 길이 있는데 한 비행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착륙을 하려 하고 있었다. 그 당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어떤 특정 방향으로 이제 이륙을 하거나 착륙할 때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 전혀 다른 곳으로 비행기가 향하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7년째 이 낙지집 운영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7년간 매일 아침 항공기가 착륙하는 모습을 보면서 출근을 했다는 설명이 되는 거죠. 예. 이날따라 착륙 방향이 원래 기존 항로가 아닌 자신 여기서 그러니까 이근영 씨의 낙지집 위를 이렇게 한번 돌면서 가기도 했고 굉장히 이상하다 이렇게 말을 직접 하기도 했고요. 예. 이 씨에 따르면요 마치 영화를 찍는 것 마냥 너무 크게 쾅쾅쾅 그러니까 특수 효과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 이후에 마치 사우나처럼 뜨거운 열기 그러니까 화재가 폭발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때 가기까지 전해졌다. 거리가 조금 있음에도 가기까지 300m 거리까지 예, 열기가 그 전해졌다. 사우나 습식 사우나에 들어갔던 예. 것처럼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고 직후 10초에서 15초 사이에 이제 소방차가 활주로를 이용해 출동했다고 합니다. 예. 그것이 마지막 목격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였고 다른 증언 없었습니까? 뭐 랜딩 기어랄지 또 뭐 조류대가 뭐 이제 뒤덮었달지.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평소 보던 랜딩 기어를 보지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요즘엔 제철이어서 그런지 오리떼들을 그러니까 사고 이전부터 훨씬 많이 목격하긴 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상당히 그 긴박했던 그 사고 당시 현장이 생생하게 전해지는 부분인데요. 네, 더 안타까운 점은요. 이 목격자에 대한 좀 무차별적인 공격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 이근영 씨에 대해서 어떤 건가요? 뭐 이제 기억하는 시간에 더 빠른 대처를 했어야 된다. 뭐 짜고 치는 것 아니냐, 뭐 거짓으로 목격한 거 아니냐. 굉장히 좀 인터넷상에서 인신공격이 있어서 굉장히 괴로움을 좀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좀 근거 없는 비난은 좀 자제해 주길 진심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합니다. 아, 그분 역시 큰 트라우마를 겪고 계실 테고 참 너무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자, 취재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또 안타까운 사연들, 구구절절한 사연들 많이 있었죠. 네, 이제
기억에 남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동생과 매제가 함께 여행을 갔다고 해요. 예. 그래서 참 부럽다 이런 메시지도 직접 봤는데 그런 카톡들 그러니까 전날 밤 나도 가고 싶다 참 부럽다 그러니까 오빠가 동생한테 보내는 게 마지막 가족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마지막 카카오톡 메시지가 된 거죠라고 이렇게 눈물을 보인 남자도 있었고 이 마을 단체로 골프 여행을 갔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식간에 그 이웃인데 남편을 순식간에 같이 잃은 두 명의 어떤 어머니들도 좀 볼 수 있었고 안타까운 사연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또 이제 분향소 쪽에서는 이제 아들의 위패를 이제 보러 가던 어머니가 이제 더 먹었겠다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이 그러니까 주변이 이렇게 부축을 했고 마주 마룻바닥에서 이제 제가 그 앞에 프레스에 앉아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더 잘 보였었는데 좀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취재를 직접 담당하신 김대한 기자도 지금 울컥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얼마나 진짜 그 기력이 다 떨어질 정도의 어떤 그 참담함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가슴이 매우 먹먹하고요. 자, 사고 원인에 대해서 좀 밝혀진 것이 있습니까? 네, 사고 원인으로 이제 버드 스트라이크가 보도에 많이 됐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새를 이제 확인할 수는 사실 없었습니다. 뭐 조종사들에 따르면 다만 이제 체감상 1년에 한 번 정도는 날개 부위 등의 무한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조류 충돌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이제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또 뭐 콘크리트 둔덕도 현장에서 이제 볼 수 있었는데요. 꽤 단단한 모습이다. 뭐 이 정도는 눈으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고 원인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명확한 사고 원인 뭐 앞으로도 수개월 정도가 뭐 지나야 밝힐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현재 참사 원인을 밝히 이제 블랙박스를 두고 비행 기록 장치 분석 컴퓨터 연결할 이제 커넥터가 있는데 이걸 좀 분실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 블랙박스를 보내야 돼서 분석이 장기화될 수 있고요. 이제 명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이 안 돼서 추측이 굉장히 난무하는 상황 속인데 이런 원인을 밝히기까지는 짧으면 한 달, 길게는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짧으면 한 달, 길면은 반년 정도가 소요된다. 자, 그런데 현재까지 자주 언급되는 사고 원인이나 대책 주로 어떻게 좀 이제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뭐 말씀드렸다시피 명확하지는 않지만 당시 상황, 그 사고 상황만을 토대로 보면 이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활주로 인근 장치들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물론 전문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요. 이 역시도 실효적인 대책에 대한 좀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어 뭐 누군가는 MA-1A, 1A가 있어야 했다. 뭐 이마스가 있어야 됐다. 이런 안전장치에 대한 주장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두 개 다 뭐 안전장치에 관련된 전문 용어인 것 같은데. 네, 우선 MA-1A라고 이제 군공에서 자주 사용하는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구조물? 그물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비행기가 활주로 이탈할 때 이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는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크게 왜 무안공항에는 없었습니까? 군 관계자에 따르면요, 이제 통상 5톤 정도 되는 전투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투기에만. 사고가 발생한 민항기 같은 경우는 40에서 50톤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있냐? 무게가 10배 가까이 무거우니 이게 이제 그물망이 완충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발휘한다 하더라도 그게 그 미미하다. 그래서 용도에 맞지 않는 그런 안전 구조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이마스 역시 이제 활주로가 짧은 곳에 주로 쓰이는 이제 비행기 속도를 급격히 낮춰주는 공항의 안전장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완충 장치. 그 미 연방 항공국 규정을 보면요, 상업용 공항은 활주로 양끝으로부터 길이 300m 이상의 안전 구역 확보하지 못할 때 대안으로 이 이마스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국내 그 이마스 그 설치 현황은 어떻습니까? 울릉도 쪽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 정도는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 한국공항공사 관리하는 국내 14개 공항 중에 이제 뭐 제대로 갖춰진 곳이 없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없다. 이것도 뭐 정확하지는 않고요. 이마스는 이제 주로 활주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짧은 곳에 설치가 고려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전문가들 보면 무안공항의 경우 이 이마스가 설치될 만큼 짧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요. 이게 한 인근 광주공항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고 이런 점도 있고 또 랜딩 기어를 전제로 이마스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 랜딩 기어가 내려와야 효과가
예. 발휘될 수 있는데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건 먼저 무용지물이다. 네, 또 예. 필요성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예. 자, 무엇보다도 이 장기화될수록 유족들의 건강 상태가 많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냥 제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으신 그런 유족도 계시고 현재 일부 유족은 유해를 인계하고 또 어떤 유족은 공항에 그대로 남기로 했다고요. 네, 이제 크게 신원이 확인이 됐는지, 뭐 또 시신이 온전하게 수습이 됐는지 희생자들의 그 179명의 상태가 전부 다 다르다고 해요. 예. 워낙 시신의 훼손 정도가 좀 심해서요. 물론 오늘 이제 오전 9시 30분 기준은 이제 179명 중 42명의 시신이 유족에 인도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신 훼손이 좀 심한 탓에 예. 또 수습 작업이 더뎌지고 또 이 더뎌지는 가운데 그 유족들은 또 이제 기다려야 하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애가 타는 그 심정 저희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 또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소식도 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온종의 손길들은 분명히 많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무한 쪽에 이제 자원봉사단, 뭐 청년회의소 이 걸개가 워낙 많아서요. 뭐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고요. 예. 뭐 떡국을 만들어서 유가족분들에게 대접을 하거나 뭐 치약, 칫솔, 면도기 같은 생필품 뭐 이런 것들을 직접 나눠주는 모습. 그러니까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유가족들을 이제 도왔다는 건 분명합니다. 예.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도움의 손길이. 유가족 대표단이 이제 자주 언급했던 것은 온전한 상태의 희생자들을 최대한 빨리 찾는 것이다. 예. 이게 가장 첫 번째 목표라는 그렇겠죠. 이야기를 예.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지금도 애써주시고 계시지만 소방대원이나 경찰분들의 좀 속도를 낼 수 있는 지원이 인력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보다 많은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예. 자, 김대한 기자 끝으로 현장을 다녀오고 나서 많은 생각이 들었을 텐데 어땠습니까? 우선 이제 사담이긴 하지만 취재 현장에서 이제 이동이 필요한 경우가 좀 많았어요. 차량 이동이 이제 뭐 예. 공항에서 이제 최초 원래 분향소는 공항이 아니라 이제 스포츠파크라는 그렇죠. 게 이제 마련됐었거든요. 거기를 가거나 또 마을에 목격자를 찾거나 이런 찾을 일이 많았는데 예, 제가 운전 경력이 한 1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동안 한 번도 이제 휘발유 채우는 것을 제가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예. 이를 인지하고 못하고 이제 막 취재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 차가 덜덜덜 떨리면서 멈춰서 이제 갓길에서 이제 견인을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연료가 떨어진지도 모르고 예. 취재에 열중하다 보니 이게 견인기사 올 때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연료 채우는 걸 깜빡했더라고요. 그 전주에서 무안 가는 그 거리도 생각을 했었어야 되고 그냥 그거 보기만 하면 되는데 예. 그래서 좀 그만큼 이제 실제 기름을 넣으니까 정상 운행이 됐고 저 역시 좀 정신을 차리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예. 유가족 마음은 참 헤아릴 길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진심으로 예. 애도하겠습니다. 그분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연료가 떨어진 것도 모를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그분들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주 항공 참사 희생자들을 가슴 깊이 추모하겠습니다.